ROC 커브를 직접 한번 매뉴얼로 그려보겠습니다. 먼저 ROC 커브를 그리기 위해서 제가 선생님들께 나눠드렸던 예제 파일을 한번 불러서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타이디버스 패키지를 로딩을 하고요. afb_roc.csv 파일을 로딩을 해주십시오. 이렇게 먼저 파일을 한번 이렇게 훑어보시면은 이제 이 파일은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룹이라는 베리어블이 있고요. 그 다음에 afp 피부카 파일이 크지가 않아서 전체 다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전체 20명의 환자입니다. 간암 있는 환자 10명, 정상인 환자 10명. 이 20명의 환자들의 각각 AFP 수치와 이제 피부카라고 또 다른 이제 간암에서 잘 올라가는 그런 종양 표지자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룹과 이 AFP 두 가지 베리어블을 이용해 보겠습니다. 자, 요걸 이제 정렬을 해볼까요? 이제 정렬은 AFP 순서대로 정렬을 오름차순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좀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피부카는 보지 마시고 AFP 수치가 오름차순으로 이렇게 내림차순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간암일 때 86.5, 간암일 때 49.5, 정상인데도 14. 뭐 이런 식으로 언뜻 봐도 간암에서 AFP가 어느 정도 정상보다 높다는 걸 눈치채실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예제 파일이어서 20명 환자만 가지고 보고 있고요. 이 20명의 이제 AFP 분포를 이렇게 density 플러스로 그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간암은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좀 높게 AFP가 유지가 되고, 정상은 AFP가 대부분 낮지만 높은 환자도 일부가 있습니다. 앞에서 보여드렸듯이 이제 이게 딱 떨어지게 이 density 커브가 완전 두 개가 별개 세퍼레이션이 되면은 진단할 때 상당히 쉬운데, 이렇게 이제 대부분 겹쳐질 수밖에 없습니다. 겹쳐질 수밖에 없어서 우리가 이제 컷오프를 뭐 이렇게 잡느냐, 중간에 이렇게 잡느냐, 그리고 뭐 이렇게 잡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제 진단에서 false positive, false negative가 달라질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제 먼저 우리가 그려야 될 ROC 커브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ROC 커브는 이제 대부분 통계 패키지에서도 쉽게 금방 그려주기 때문에 아마도 선생님들이 이렇게 좀 자세히 들여다볼 기회는 별로 없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보시면은 보통 생긴 모양은 이렇게 생겼죠. X축이 있고 Y축이 있고, 대부분 보면은 Y축은 0에서 1로 이루어져 있고 X축도 0에서 1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Y축은 sensitivity, true positive rate로 되어 있고요. X축은 주로 이제 FPR, false positive rate로 되어 있거나, FPR이 아까 뭐랑 같아 그랬죠? 1 빼기 특이도, 1 빼기 specificity와 같게 되어 있습니다. 간혹 ROC 커브를 보시면은 Y축은 sensitivity인데 X축이 1 빼기 specificity가 아니고 그냥 스페시피시티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잘 보시면은 지금처럼 X축이 0이 1이 아니고 가로축이 그냥 단순 특이도일 때는 여기가 1이 되고 여기가 0이 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보다는 이렇게 쉽게 표기하기 위해서 똑같이 요 꼭지점에 0을 두려면은 꼭 세로축은 sensitivity가 되고 가로축은 FPR 혹은 1 빼기 특이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20명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실제로 ROC 커브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런 기회는 거의 흔치 않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한 번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20명 데이터가 여기 있죠? 이렇게 쭉 있는데, 우리가 간암과 정상, 로마를 구분하는 데 있어서 지금 현재 20명 중에 AFP 수치가 제일 높은 환자가 86.5입니다. 86.5. 자, 그러면 컷오프를 얼마로 하는 게 가장 좋을지, 혹은 컷오프가 얼마냐에 따라서 과연 ROC 커브는 어떻게 그려질지 하나하나 매뉴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간암과 노말에 나누는 기준을 나는 AFP 컷오프를 100으로 하겠다라고 쳐봅시다. 이거 상당히 바보 같은 얘기이긴 하지만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100으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도 100보다 안 높죠. 그 말 뜻은 모든 환자는 간암이 없다라고 진단이 될 겁니다. 맞겠죠? 진짜 간암이 있는 사람도 간암이 없다라고 진단이 되겠죠. 그래서 sensitivity는 얼마가 될까요? 병이 있는 사람 10명 중에 간암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sensitivity는 0이 될 겁니다. 하지만 specificity,
병이 없는 사람에게서 실제로 음성이 나오는 기준. 병이 없는 사람 노말 10명이죠. 이 10명 중에 검사 컷오프보다 낮아서 음성으로 분류되는 사람 100보다 다 낮으니까 10명이겠죠. 그래서 스페시피시티는 100%입니다. 즉 AFP 컷오프를 100이라고 하면은 쉽게 얘기해서 모든 사람 정상 이렇게 분류가 되는 거겠죠. 그렇지만 간암 진단은 0%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나요? 센시티비티는 0%, 특이도는 100%지만 FPR은 1 빼기 특이도니까 반대로 FPR은 제로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ROC 커브 이 플레인 X축 센시티비티 가로축 1 빼기 스페시피시티에서 점으로 찍으면은 0,0이 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번에 제일 높은 사람이 86.5니까 그럼 나는 간암에 진단하는데 컷오프를 AFP 86으로 잡겠다. 86 내지 86.5로 잡겠다. 이보다 크면 나는 간암이 있다라고 하겠다. 라고 하고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어떻게 되나요? 86, 86.5보다 이상인 사람은 한 명밖에 없죠. 간암인 사람 한 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어떻게 되나요? 간암이 있는 사람 전체 10명 중에 한 명만 트루 포지티브가 되고 나머지 9명은 간암이 있음에도 AFP가 음성인 false negative가 되겠죠. false negative가 되고 그렇지만은 간암이 없는 사람 10명 모두 다 AFP 진단 기준보다 낮기 때문에 이렇게 2x2 테이블이 그려질 겁니다. 이때 sensitivity는 얼마일까요? 10명 중에 1명 포지티브니까 10%가 될 거고 스페시피시티는 여전히 10명 중에 10명 모두 음성이니까 100%, FPR은 여전히 0%가 되겠죠. 그래서 ROC 커브에서 점을 찍으면은 X축은 0, Y축은 10%, 0.1이 되겠죠. 그래서 기존에 있던 점 위에 여기 찍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두 번째 높은 사람이 AFP가 49.5니까 나는 컷오프를 49로 한번 해보겠다. 49로 한번 해볼까요? 똑같은 걸로 해보겠습니다. 49로 하면은 전체 간암 중에 49보다 높은 사람 몇 명이죠? 2명이죠, 2명. 전체 간암 환자 10명 중에 49보다 높은 컷오프를 통과한 병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 2명, 그 외에는 8명. 그리고 여전히 병이 없는 사람 10명 중에는 아무도 49를 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트루 네거티브도 0이 되게 됩니다. 센시티비티는 얼마죠? 10분의 2. 스페시피시티는 여전히 10분의 10이기 때문에 1이 되게 되는 겁니다. FPR은 0이겠죠, 당연히. 그러면 방금 요 2x2 테이블을 바탕으로 점을 찍어 볼까요? X축은 0, Y축은 0.2가 되겠죠. 또 이대로 여기 위에 찍히는 겁니다. 자, 이제 컷오프를 조금 낮춰볼까요? 이제 컷오프를 14로 해보겠습니다. 14. 14.6도 있고 14도 있는데 14 이상으로 컷오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요 4명이 진단이 양성이 나오겠죠. 그러면은 먼저 보시면은 간암이 있는 사람 10명 중에 지금 몇 명이 병이 있다고 통과했습니까? 14보다 높은 사람 3명이죠. 3명이 양성으로 나올 거고 이 진단 기준 14 기준으로는 7명이 음성으로 병이 없다라고 나올 겁니다. 그리고 요번에는 간암이 없는 환자, 즉 노멀 환자 중에 한 명이 14.6이라서 14보다 높아서 false positive 한 명이 될 거고 나머지 9명은 여전히 병이 없다라고 나올 겁니다. sensitivity 얼마죠? 10분의 3이죠. 스페시피시티는 이제 달라져서 전체 10명 중에 음성이 나온 사람 9명, 즉 0.9가 되게 될 겁니다. 0.9는 반대로 FPR은 10%가 되겠죠. 그래서 가로축은 0.1, 세로축은 0.3이 되겠죠. 가로축은 0.1, 세로축은 0.3. 여기 점이 찍히겠죠. 계속 이렇게 찍히다가 이렇게 찍히는 겁니다. 컷오프 7로 내려볼까요? 컷오프 7로 내리면 이만큼 환자가 포함되겠죠. 자, 간암이 있는 환자 10명 중에 컷오프 7 이상이 몇 명인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무려 8명이나 되고 여전히 컷오프에 들지 못한 사람 2명. 간암이 없는 환자 10명 중에 노말은 1명 들어가 버렸죠.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즉 센시티비티는 10명 중에 8명이나 되네요. 80%. 스페시피시티는 여전히 10분의 9가 되니까 0.9. FPR은 10%, 0.1이 되겠죠. X축은 0.1, Y축은 0.8 점을 찍어 보겠습니다. 또 여기가 되는 거죠. 그대로 반복입니다. 컷오프 5로 내려볼까요? 5로 내려오면 이만큼 되겠죠. 컷오프 5로 내리면은 간암 환자 10명 중에 9명이 들어가고 그 대신
간암이 없는 환자 10명 중에 노말이 2명이나 들어갔습니다. 노말이 여기 2명이 되기 때문에 센시티비티는 무려 90% 되고 그 대신 스페시피시티는 10분의 8이 되니까 80%가 되고 FPR은 20%가 되겠죠. 그러니까는 X축은 0.2, Y축 센시티비티는 0.9 요 지점을 지키는 거죠. 그 다음 컷오프 4로 해볼까요? 예, 컷오프 4로 하면 또 이만큼 더 내려오죠. 14명의 환자가 포함되게 됩니다. 컷오프 4로 하면은 모든 간암 환자는 전부 다 4보다 높기 때문에 센시티비티가 100%가 될 거고, 하지만 노말이 많이 포함되죠. 노말이 무려 4명이 포함되기 때문에 10명 중에 4명이 폴스 포지티브여서 실제로 스페시피시티는 10명 중에 6명밖에 안 되는 60%가 될 거고, 스페시피시티가 60%면은 FPR은 40%죠. 그래서 X축은 0.4, Y축 센시티비티는 100%니까 1, 0.4에 1, 여기 점이 찍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는 좀 또 바보 같은 얘기긴 하지만 AFP 컷오프를 0으로 해볼까요? 0으로 하면 어떻게 되나요? 모든 환자는 전부 다 간암이 있다라고 잘못되게 진단이 내려지겠죠. 모든 환자는 다 간암이다. 맞죠? 그래서 간암의 센시티비티는 100% 나올 수밖에 없겠죠. 모든 환자 다 간암이라 그랬으니까 10명 중에 10명은 무조건 100%니까 1이 될 거고, 그 대신 어떻게? 스페시피시티는 간암이 없는 사람 10명 중에서 어떻게? 전부 다 병이 있다라고 나올 거기 때문에 스페시피시티는 0이 될 겁니다. 반대로 false positive rate는 100%가 될 거고요. 그래서 X는 1, Y는 1 이렇게 점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점을 거의 한 8개 정도 찍어 봤는데요. 말 그대로 컷오프를 변경시키면서 과연 직접 2x2 테이블을 그려서 각각의 상황에서 센시티비티와 그리고 FPR을 직접 구해서 직접 매뉴얼로 이렇게 찍었습니다. 사실은 이게 뭐 노가다 같은 일이긴 하지만 이거를 다 일일이 찍어 가지고 이 선을 이렇게 연결하면은 이게 이제 ROC 커브가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원리는 이런 수많은 컷오프들을, 지금은 좀 그래프가 딱딱해 보이지만 우리가 20명 밖에 없어서 그런 거고요. 환자가 100명, 200명, 뭐 1000명 이렇게 되면 이 ROC 커브 자체가 상당히 스무스하게 바뀌겠죠. 이거를 일일이 다 매뉴얼로 이렇게 찍어 가지고 선으로 이어 놓은 게 바로 ROC 커브고, 그래서 우리가 ROC 커브로 이 센시티비티와 FPR을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ROC 커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상적인 값은 여기가 되게 됩니다. 요 지점. 여기 점이 의미하는 바는 뭐죠? FPR이 0%고 센시티비티는 1, 즉 100%라는 거죠. false positive가 0이라는 뜻은 반대로 스페시피시티도 100%라는 거죠. 즉 센시티비티와 스페시피시티 모두 다 100%가 되는 점이 이상적인 지점, 요 지점이라서 가장 이상적인 진단 툴은 이렇게 이 꼭지점을 맞닿는 게 가장 좋은 툴입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는 거의 없고요. 대부분 이 꼭지점을 향해서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즉 이렇게 되는 곡선과 이렇게 되는 곡선이 있을 때 이렇게 되는 곡선이 훨씬 더 진단 툴로서는 좋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이렇게 되는 곡선과 이렇게 되는 곡선을 과연 정량적으로 어떻게 나타낼 거냐, 그걸 보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선을 그어주는 이 안의 영역, 지금 이렇게 보이는 이 안의 영역의 면적을 구해서 그 면적이 더 클수록 좀 더 진단 툴로서 훨씬 더 가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고, 그 면적을 바로 우리가 AUROC, Area Under Curve, 커브의 아래쪽에 에어리어라고 이렇게 명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로축은 FPR 1 빼기 스페시피시티고 세로축은 센시티비티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그려졌다. 요거를 요번 기회에 한번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